미국의 비뇨기과 전문의 레나 말릭이 말하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위한 유로 리프트와 리젬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즉 BPH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앞서 이에 대한 전체 동영상을 제작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꼭 시청해보세요. 50세 이후 남성의 50에서 70%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방광 비우기가 어렵고 소변이 시작되고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증상을 포함한 비뇨기 증상을 겪습니다. 공허함을 느끼지 않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들거나 지체할 수 없는 강한 요일을 느낍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의 사람들이 약의 효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작용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전혀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에 입원하기 싫어서 수술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마취를 원하지 않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부작용, 특히 사정장애를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정을 할 때 이러한 수술 치료 중 일부는 종종 사정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정액 중 일부는 방광으로 되돌아가는데 이를 역행성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치료 유형에 따라 최대 20%의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치료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최소 침습적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는 유로 리프트나 리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요도 리프트와 대류 수증기 요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의 좋은 점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마취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필요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당일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류 수증기 치료는 기본적으로 전립선 조직으로 향하는 멸균 수증기를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 세포가 본질적으로 죽거나 파열되고 전립선 조직이 본질적으로 잘리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이 치료의 장점은 전립선 조직 자체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방광목, 방광에 소변이 저장되는 방광 괄약근, 발기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전립선 캡슐 등 시술 주변의 다른 구조물에는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시술에서는 특수 방광경 카메라를 요도에 삽입합니다. 그런 다음 그 장치에서 전립선 안으로 작은 전달 장치를 배치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9초 동안 수증기를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전립선은 한 세션 동안 4에서 6회 치료를 받습니다. 시술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 시술 후 2일에서 5일 동안 카테터를 착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크기가 30에서 80g인 남성에게 권장됩니다. 따라서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전립선 크기를 평가합니다. 하나는 디지털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메라를 이용한 방광경, 관찰 또는 경직장 초음파를 사용하여 전립선 크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 증상이 있는 미국 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다기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들은 무작위로 스팀 요법을 받거나 가짜 시술을 받도록 배정되었습니다. 가짜 시술은 바늘이 없는 방광경으로 전립선에 스팀을 삽입하는 시술로 실제로는 전달되지 않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증된 설문지를 통해 삶의 질과 증상의 개선을 평가하고 유속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비뇨기과에 오면 특수한 요리를 통해 소변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얼마나 빨리 흘러나오는지 측정합니다. 이는 소변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소변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보다 감소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평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는지 확인하는데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모든 지표와 검증된 설문지, 유로 흐름에서 최대 5년까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개선율은 44에서 48%였습니다. 수술은 평균 5분 3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술 재치료 1입원 시술이 충분히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했는데 4.4%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수술 재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매우 흔한 배뇨 증상인 소변출혈이 환자의 약 17%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매우 흔한 배뇨 증상입니다. 카테터 제거 후 청각장애는 약 5%의 소수의 환자에서 발생했으며 사정량 감소는 약 5%의 환자에서 발생하여 매우 적은 비율의 환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공 요도 리프트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을 자르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리고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앵커와 봉합사를 사용하여 전립선을 통과한 다음 들어올려서 쉽게 소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입구를 만듭니다. 또한 전립선 무게가 30에서 80g이고 해부학적으로 시술에 적합한 남성에게 적극 권장됩니다. 또한 연구팀은 18개 센터에서 약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다시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전립선 요도 리프트 시술을 받은 환자 2명당 1명의 환자는 가짜 시술을 받거나 요도 시술은 받지 않았지만 가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요도에 들어가는 특수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앵커를 배치한 다음 홍합살을 펴고 다른 앵커를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약간의 마취 젤리와 마취 윤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카테터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립선의 크기나 사용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에 따라 하루나 이틀 동안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수증기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진은 검증된 설문지, 소변 흐름 및 삶의 질을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최대 5년까지 36에서 5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적 재치료, 즉 다른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약 13.6%였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증기요법과 매우 유사한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 시술 후 사정장애나 발기부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